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라는 단어, 가속도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뭐 거속시라고 하는 거 배우죠. 거리, 속력, 시간. 자, 요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속도와 이 속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 속력이라는 것은 크기만 존재해요. 내가 60km다. 그러면 60km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60이라는 그 숫자, 그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속도라는 것은 이제 방향이 생깁니다. 자, 수투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얘가 양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또는 음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일직선 거리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일직선으로 선을 그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 집에서 그냥 쭉 똑같은 속도로 학교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집에서 나왔다가 뭘 깜빡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학교까지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동을 할 때는 방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가? 그러면 그때마다 속도라는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투에서는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땐 언제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땐 언제일까,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km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20km가 떨어져 있어서 내가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까지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차를 타서 한번 앞에 보시면은 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뭐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 속력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속력, 그 크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계속 60km의 속력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멈췄다가 뭐 30km의 속력으로 천천히도 갔다가, 아니면은 뭐 더 빠르게 80km의 속력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가는지를 본다면, 일정하게 60km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멈추는 것도 있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 나와서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차가 안 막혀가지고 더 빨리 달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 동안 움직였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분이 걸렸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내가 30분이 걸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시속 40km의 속력으로 달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변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0km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80km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순간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내비게이션에 쭉 찍히는 그 숫자가 내가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인 거죠. 그 순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평균 속도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떠한 속력으로 달렸는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속력으로 달렸는가, 그래서 어떤 속도로 달리는가, 이거에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것이 t에 대한 함수로서
위치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집인 순간이 원점이 된다. 그래서 집인 순간이 0이고, 그 다음에 학교라는 순간이 뭐 예를 들어서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내가 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뭐 다이소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의 내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다이소에서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은행에서의 위치의 차이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x라는 것이 위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일 때의 위치를 ft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다이소일 때의 위치는 f에다가 어떤 변화만큼 내가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델타 x라고 하는 위치의 변화량은 내가 f의 t 플러스 델타 t에서 f의 t를 빼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얘를 가지고 델타 t 시간의 변화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것은 내가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자, 이거는 이제 평균 속도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은행에서 다이소까지 뭐 10분이 걸렸다. 그러면 이 10분 동안 내가 평균적으로 어떤 속도로 달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달렸는지가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순간 속도라는 것이 궁금한 거고, 그 순간 속도라는 것은 결국 델타 t를 0에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식의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자가 t라는 것만 바뀐 것 뿐이지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은 도함수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도함수식도 생각을 해보시면 델타 h가 리미트 델타 h가 0으로 델타 x가 그때는 보통 델타 x를 쓰죠. 그러면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에서 f의 x를 빼자 라고 하는 게 f 프라임 x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 식에서 x가 다 그냥 t로만 바뀐 것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식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균 변화율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금 얘기한 순간 속도라는 것과 같고 우리는 얘를 그냥 속도라고도 얘기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더 많이 풀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x라는 것을 t에 대한 문자 t에 대해서 미분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보통 v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속도에다가 이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보고 싶어요. 내가 얼마만큼 가속을 더 했는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고, 가속도는 속도를 가지고 또 미분을 한 거다. 그래서 속도의 도함수가 가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라는 것은 보통 a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러면 속도라는 것을 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속도의 경우에는 방향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방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는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판단을 할 거니까, 자, 속도가 양수다라는 말은
결국 f't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f't가 0보다 크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어떤 함수 fx가 있고 이 함수를 가지고 미분해가지고 f'x다 라고 구했을 때 도함수가 0보다 크다면 함수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속도가 0보다 크다면 f't가 0보다 큰 것과 똑같은 거고 v가 f't니까요.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해서 ft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증가하는 방향은 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증가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속도가 0보다 작다면 f't가 0보다 작아지는 거고, 그러면 얘는 ft가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감소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한다는 것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뀔까?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f't가 0보다 크다에서 f't가 0보다 작다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 f't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f't가 0보다 커지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서 내가 양수에서 음수로 가기 위해서는 연속인 함수니까 반드시 f't가 0인 순간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f't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0이 되는 지점이 후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가 f'x가 0보다 작아질 때, 그러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그 사이에서 f'x가 0이라면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f'a가 0보다 컸고 그 다음에 요건 잘 모르겠지만 f'x가 0이 되는 순간을 내가 찾았다면 이 점에서 무조건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었었죠. 부호 변화가 생겨야 그 값을 가졌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속도가 0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멈출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걸어서 간다. 내가 걸어서 가다가 힘들어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호에 걸려가지고 멈출 수도 있고. 자, 멈추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내가 멈췄다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학교에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멈췄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 멈췄을 때 속도가 0이 됐을 때가 기본적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후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 박스에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내가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한다. 그 다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 속도가 0보다 크면은 x는 ft가 증가한다. 자, 요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v가 결국 f't인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도함수가 0보다 큰 거니까 함수는 증가한다. 함수가 증가하니까 양의 방향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속도가 음수라고 한다면 x는 ft가 감소한다는 것은 도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에 관한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에 대한 함수가 3t제곱 빼기 12t라고 주어져 있을 때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자, 그러면은 저 식을 한번 미분하시면 dx dt가 되고 6t 빼기 12가 돼요. 자, 그러면 t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속도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얘가 v에 대한 식이니까 한 번 더 미분하시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속력은 아까 방향이 없이 크기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6이 됩니다. 마이너스 6에 절대값 씌워주면 그게 그냥 속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자,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땐 6t가 12가 될 때, 그러면 t가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한번 그려봤을 때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2에서 0이 됐다가 그러면 얘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부호 변화가 생겼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여기선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2를 지나서 양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고, 자,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일단 한번 미분하면 dx dt가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3에서의 속도를 구하시면 속도는 3 대입하면 9 빼기 4니까 5가 되고, 자, 가속도는 얘가 v니까 dv dt.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et가 되는 거죠. 3에서의 가속도는 그러면 a라고 했을 때 그 값이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속도가 0이 될 때 t제곱 빼기 4가 0이 될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4라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 마이너스 2, 2. 그러면 여기서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일단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랑 2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각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t가 음수라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거꾸로 흐르는 경우는 없죠, 시간이. 그래서 t는 항상 양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에서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바뀐다. 그래서 t는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다음과 같다.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자,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고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던졌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면 이때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dx dt를 구해서 얘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하시면 t가 2일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2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높이는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25 더하기 40 마이너스 5 곱하기 4 그러면은 45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높이는 45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가 지면에 닿는다는 것은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이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 되면서 t의 값이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는 양수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5일 때 지면에 닿는다. 자, 그러면 5일 때 속도를 구하자고 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0이라는 속도로 떨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게 되면은, 자, 화성의 수평인 표면에서 1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돌의 t초의 높이가 다음과 같다. 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에 언제 도달하냐면 그때는 속도가 0이 될 때다. 자, 그래서 dx dt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이 되고,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t가 2분의 5일 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때의 높이를 구하자. 자, 높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10 곱하기 2분의 5 빼기 2 곱하기 4분의 25, 그러면은 25 빼기 2분의 25니까 2분의 25 미터가 그때 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성의 표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자, 표면에 닿는다는 것은 결국 이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10t 빼기 2t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t에 t-5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t가 0이 되거나 t가 5가 된다는 건데, 0이라는 것은 표면에 닿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얘는 아닌 거고, 자, 5일 때를 생각을 하시면 5일 때의 속력은 여기다 5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나 요 문제에서 보시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가 마이너스 30 음수, 여기도 마이너스 10 음수가 나오는데, 자, 그 이유는 올라가는 걸 지금 양의 방향으로 본 거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양의 방향이니까 떨어지는 건 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지면에 닿을 때는 음수 값으로 속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키가 1.7m인 누리가 높이가 3.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원래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일직선으로 1.5m/s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활동 1, 누리가 출발한 지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를 xm라고 할 때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그림자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t초 후에 이동한 속도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내가 이동한 속도가 1.5라는 속도로 온 거니까 t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만큼의 거리는 1.5t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1.7 대 3.4,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x 대 x 플러스 1.5t라는 것 또한 1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1.5t가 2x가 되니까 x라는 건 1.5t가 되는구나. 그래서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등 바로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자,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자,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가 여기죠. 그러면 가로등 바로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니까 ft라는 거는 3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것은
얘를 미분하시면 되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m/s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같은 데도 보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닮은 비로 요 x를 일단 그림자의 길이를 표현을 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는 가끔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요거 자체가 이제 그림자 길이인 거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림자 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표현해야 되니까 3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